1년 동안 지금 사용한 휴대폰 자진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이미 저는 형사 고발 한국당에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당에 저를 고발하셨고 저는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고 검찰에서 저의 압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내줘야죠.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 마지막 기회 살아남기 위한 방법,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김태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 주십시오.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시작부터 나온 거 이거 우리 몇 번 봤죠? 조국이 스스로 했던 그 약속을 잊지 말자고 조국에게 요구하자는 그런 의미로 조국이 휴대폰을 스스로 내어놓겠다는 그 맹세를 저는 잊을만 하면 방송으로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도 이 카드를 꼭 잊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궁지로 몰아넣는 거죠. 실제 썼던 그 폰을 달라. 뭐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실제 사용한 그 폰을 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수사의 퍼즐이 쉽게 풀리는 것이고 증거가 지워진 휴대폰이나 실제로 사용한 것이 아닌 엉뚱한 휴대폰을 제출한다면 증거 인멸 우려가 딱 보이는 거죠. 이러면 구속 사유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휴대폰 그 부분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외통수인 것입니다. 조국이 압수수색을 당한 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 선생, 혹시 나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자, 심정이 어떻습니까? 당신 배우자와 그 귀한 딸이 있는 집에 아침부터 무시무시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니까 그 심정이 어떻던가요? 근데요, 당신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내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에는 내가 양심선언을 했다고 저는 모두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발적으로 그걸 제출할 예정이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태우가 폭로했다는 거, 이걸 몰랐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알았지?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자발적으로 제출을 할 상황이었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압수수색을 당했던 그날에 저는 제 자택에 내 컴퓨터에 제 그 USB 그것을 컴퓨터에 꽂아둔 채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USB를 꽂아놓고 한글 파일을 열어둔 채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쳐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저는 증거인멸을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가 언론에 했던 그 행위는 모두 알려진 것이니 당연히 검찰에 제출을 할 생각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신은 부인하고 있고 나는 다 시인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압수수색 영장을 당했고 집행당했고 똑같이 당신하고. 조국 선생, 그러니까 당신은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 주니까 뺏어오는 거지. 나는 내가 했고 내가 줄 생각이었어요. 내가 언론에 공표했던 그 자료 그걸 빼돌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여줬고 내가 했다고 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빼돌릴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자꾸 부인하고 증거인멸하고 그러니까 뺏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자택에 왔을 때 당신 딸은 몇 살이었습니까? 무려 30이 다 돼갔죠? 28살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자택 압수수색 당할 때에는 내 딸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갓 2돌이 지났어요. 젖먹이 아기. 새벽에 아기가 자는데 들이닥쳐가지고 그 아이를 깨우고 울렸어요. 그 아기가 곤히 자다가 깨어나서 울었어요. 당신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비교가 안 됩니다. 내 심경을 알기나 하고
뭐 심정을 이해한다 그런 말을 한 건가요? 심정을 정말 이해했다면, 배려심이 당신이 정말 있는 사람이었다면 언론에서 당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런 말을 안 하죠. 이상한 댓글도 안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28살 먹은 성인 보고 우리 딸 아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인이 되고서도 모든 걸 부모가 감싸주고 해주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뭐 혼자 중요한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자립심이 생기겠습니까? 당신 딸은 충분히 훌륭할 수 있었는데 당신 부부가 지금 자초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딸 아이가 아니라 성인입니다. 그냥 딸이라고 하십시오. 30살이 다 됐지 않습니까? 형사처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책임도 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검찰도 이에 대해서는 한치의 동정심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국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럴수록 여론이 나빠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당도 처음에는 대통령 눈치를 볼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질책을 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드디어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까, 자, 지금 기사 올라가죠.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당 차원에서 요구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당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요,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그 혐의가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대 대학원 입학 관련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다. IFM 전 대표가 정경심 앞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프리젠테이션 했다. 이런 식으로의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한 죽창, 검찰의 칼날이 점점 조국 본인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경심이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직접 관여한 혐의가 조금씩 드러난다면, 그럼에도 그때에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당청 간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정경심에 대한 영장 청구, 그리고 딸 조민을 공범으로 기소하는지 여부, 또한 조국 자신에 대한 직접 수사 문제, 이런 처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조국 일가의 숨통이 조여오고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이쪽의 자금 흐름도 매우 예민한 소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국은 사면 초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조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조국에게 출구 전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요, 자신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그 아끼는 딸 고졸됩니다. 그리고 기소되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 정경심 소환을 빨리 안 한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이게요, 이런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검찰의 소환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무기와 함정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더욱더 무시무시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 이걸 보면 조국은 뭔가를 느껴야 합니다. 이거 재수 없으면요, 부부가 둘 다 구속된다. 이런 거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에게 제안합니다. 딸이 기소되고 와이프가 구속 기소되고 자신도 구속되고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그런 것도 지금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검찰 개혁, 당신 아니면 안 됩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 훨씬 나았습니다.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죠.
아무튼 저는 제안합니다. 자, 조국 선생님, 모든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증거를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거다.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브리핑을 하세요. 지금 조국 당신의 입장에서는요, 검사와의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검사와의 대화는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실에서 하십시오. 조사받으면서 실컷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밤새워서 많이 하세요. 밤새워서 수사하는 평검사랑 대화를 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흉내 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제안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 딸과 배우자는 건드리지 말라. 이게 그나마 살 길입니다. 그러면 동정 여론도 올 것입니다. 살자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자, 배우자 정경심이 뭘 알겠어요. 영문과 전공인데 뭐 법을 알겠습니까? 법을 전공한 당신이 잘 알지. 형법을 전공했지만 그래도 민법이 법이 기초이고 상법도 회사법도 당신은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 법을 아는 당신이 코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다 내가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희 딸, 얘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대통령과 국민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나만 보내주시고 저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멈춰 주십시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이 당신이 그나마 현재로서 가장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비난도 덜 받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내 제안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남자가 가장이 책임지는 거지 무슨 와이프 치마폭 속에 꼭꼭 숨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보기 안 좋습니다. 남자답게 정면 승부를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검찰이 아니에요. 오히려 검찰이 아닙니다. 아군이에요. 그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눈을 끼치지 말고 그냥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가십시오. 가족들 살리세요. 나 그냥 깜빡 갈게. 이게 맞아요, 지금. 그냥 구속되시면요. 구속되는 순간, 그로부터 한 2, 3일 뒤부터는 여론이 조용해집니다. 화살이 당신을 떠나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빵에서 편안히 계시고, 형량을 작게 받는 방법,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저니까 이 정도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의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구속될 수도 있고, 그것도 그렇게 개혁을 하고 싶었던 검사들에게 혼쭐 나고 있으니까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혹시 구속되면요, 구속 수감되면 법무부 산하의 교정시설에 수감될 것이고, 이거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그렇게 장관으로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파에게는 매우 좋은 그림이에요. 현직 장관이 수감되어서 옥중 결제. 이거 전자결제는 안 됩니다.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냥 모든 것을 시인하고 혼자 책임을 딱 지고 수감되셔서 거기서 책 읽으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잊혀지길, 그렇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안한 것이 어떻습니까?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길입니다. 가장으로서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책임을 지십시오. 자, 여러분, 조국이 저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통상 부부 중에 한쪽이 책임을 지면 모든 것을 인정하면요, 그 부부 모두를 구속시키지는 않아요. 통상 좀 그런 게 있어요.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주모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면요, 뭐 와이프는 내가 시켰다, 와이프와 딸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하면요, 검찰이 그 정도 사정은 봐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면요, 그것이 전제예요. 아, 인정 안 하니까 서로 부인하는데 뭐 같이 공부한 걸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진실을 내가 다 책임지고 규명을 해주면은, 예? 다 사실 이렇게 된 거다, 다 내 책임이었다, 막연히 다 내 책임이다, 이러면요, 그리고 뭐 짜잘한 거, 구체적인 거 얘기를 안 하면요, 그거는 시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도의 부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 내가 했다, 그럼 뭘 잘못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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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세세하게 이거 내가 했고, 이런 점에서 뭘 시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입증 증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백이에요. 이게 시인입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